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6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설날인데요. 설에는요. 적토마가 달려와서 이재명을 깔아 뭉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새해부터 제가 이런 고운 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 무너져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단을 해야 된다. 재판 제기를 하면 끝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들 보면요. 저도 네이버 기사 계속 검색해 보는데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 싸움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악질적인 게요. 바로 TV조선과 조선일보입니다. 이 TV조선과 조선일보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 두 당 사이가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여기가 내란 동존이 뭐니 해가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한판 붙었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재명파, 요즘은 이재명파를요. 뉴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뉴 이재명대 그리고 민파 해가지고 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 이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 안에서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 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분열 사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것은 보도하지도 않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TV조선은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 뭐 지방선거 다 패배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뉴스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내부 분열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진짜입니다. 조국혁신당이요. 김관영 전북지사 등을 내란 동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그리고 2차 특검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그리고 김제시장, 완수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이 사람들이 내란에 동조했다고 하면서 이 내란과 관련한 종합특검에다가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십시오. 조국혁신당이 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 지역만 콕 찍어서 고발을 했을까요? 그 지역 내놓으라는 거죠. 그 지역 민주당 니들 나오지 말고 조국혁신당에 줘라. 이거 아닙니까? 실제로 조국도요. 민주당과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반발로 그러니까 이재명 쪽 사람들 때문에 되지가 않았지만 반드시 합당하게 됩니다. 조국이 그것을 가지고 또 조국도 입장을 냈는데 내부 분열로 나를 공격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조국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 보니까요. 제가 뭐 이 좌파들 쭉 SNS랑 그리고 커뮤니티 쭉 살펴보니까 지금 조국의 시나리오 그래서 반 이재명파, 편하게 반 이재명파, 친 정청래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 이재명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조국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탁현민한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정청래 김어준이 이 김어준 방송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가 지도부를 패싱하고 단일화 결정시켜서 조국을 들이게 온다. 뭐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하면서 이 이재명 쪽에서 조국은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왜 이렇게 갈라진 걸까요? 뉴 이재명 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내부 싸움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뉴 이재명은 이 문재인, 조국, 정청래 이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지금 내쫓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붙어 있습니까? 반 이재명에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김어준이 붙어 있죠. 그래서 김어준이 스피커로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김어준에 반대되는 그 사람들이 김어준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음모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유시민과 밥을 먹었다. 그래서 김어준이 막 열받아가지고 고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는 김어준의 약점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고 김어준은 또 이재명의 약점을 갖고 서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쪽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큰 건이 터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완전히 분열 사태로 가고 있는데 왜 이 분열 사태? 제1여당, 압도적인 다수의 여당에 대한 분열 사태는 조선일보나 TV조선이나 JTBC나 MBC나 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자, MBC나 JTBC나 MBN이나 이런 데는 민주당 편이니까 보도를 안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조중동에서라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중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는요, 심지어 지난 14일 장동혁 대표와의 인터뷰를 국회에서 해놓고는 이것을요, 일면에 실지도 않고 사면에 실었습니다. 이 사면에 실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미디어 오늘 완전 좌파 언론 아닙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분석 기사를 써가지고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의 인터뷰는 사면에 실었지만 그동안에 2021년 6월 17일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는 기사 1면에 실고 2024년 9월 20일 한동훈 대표 때도 인터뷰 기사를 1면에 실고 조국 심지어 2025년 10월 13일 조국에 대한 인터뷰도 1면에 실었는데 장동혁 대표만 사면에 실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썼어요. 이 조국에 대한 일면 기사는요. 제가 그때도 비판을 해드렸는데 조국을 살려주려고 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왜냐? 조국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이 자신의 내로남불 그러니까 자녀 입시의 비리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국이 자식 관련한 이 입시 비리 사과한다라고 해가지고 메인 타이틀이 조국이 사과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1면에 실려가지고 그때 조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게다가요 TV조선은 또 어떻게 했느냐? TV조선은요 서울 부산 참패하면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을 대다수로 이끈 어게인 2018년 악몽이 거론된다라고 하면서 서울, 부산 참패할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낼 것 같다. 이런 뉴스를 15일 메인 뉴스에서 전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전 언론이 뭐 좌파 언론이야 공격한다고 치지만 조중동은 자신들이 보수의 정론지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마화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수의 정론지입니까? 이건 보도에 그러니까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여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의 칼날을 하지 않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양아치 언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당내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들면서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은 예로부터 다시 일어선 적이 없다 하면서 이 배현진과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 가지고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언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당이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치 상태는 모두 심성이 황폐한 천박한 무리들이 권력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분화방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야당, 국민의힘의 혼란 원인도 심성이 황폐한 이들이 그동안 설친 탓이다. 자, 이해운 보세요. 이해운 어떻게 했습니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재명한테 가려고 보니까 뒤로 그런 아주 추악한 짓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지금 뭐 경기도지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유승민 관련해서 유승민 딸 인천대 특혜 임용 그거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무성이 뭐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구 장사하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름 거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게 어디였습니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매일신문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이동재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뉴스캐비넷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들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 바꾼다.
지선이 끝나면 총선이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늘 어떻게 왔느냐. 지도부를 바꾸고 그리고 6, 7개월 비대위로 가고 또 전당대회하고 당대표 내쫓고 비대위로 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이 안 된다. 당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당 인재를 육성해서 선거를 치렀던 것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제껏 보수정당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단한 당대표는 없었죠. 당대표가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런 그 원칙도 없이 그냥 합당했던 거 미래통합당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총선 패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늘 그래왔는데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 그냥 다 덮고 가자 하다가는 지금 보수정당이 이렇게 온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 모두 다 껴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본인 장도혁 대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단하겠다. 그래서 그것대로 하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현진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논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배현진 본인이 아동과 관련해서 그런 아동을 학대하지 말자. 그리고 보복하고 장난으로 해서 이 좌표를 찍어가지고 사이버 공격하는 거 하지 말자. 형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본인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2주 만에 자신은 SNS로 그 사람들과 설전을 하면서 설전이라는 게 말이 좋아 설전이지 그냥 댓글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댓글 싸움 하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자녀의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네 자식 얼굴 걸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태도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본인이 발의한 법에 의해서도 처벌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동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는 당이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본인을 이렇게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배현진 본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 의원들한테는 더 따끔한 소리를 했는데요.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싸우지 않는 자.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 보십시오.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 어디 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싸우기를 합니까? 아니면 뭘 지금 지도부와 관련해가지고 지도부 편을 들어주기랍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그냥 따뜻하니까 남일 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선거와 관련해서 부실 선거, 선관위와 관련된 그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이슈를 만들기로 했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이렇게 매일 이재명이 쏟아내면서 장도혁 대표까지 집 6채 있는데 어떡할 거냐? 다주택자한테 혜택 줄 거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하나 내기랍니까?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이 사람들 쭉 모아가지고 107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SNS만 쓰기만 해도 107개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 하는 말이 이재명은 저렇게 밤낮 없이 SNS에 융단 폭격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만 올려도 107개가 나오는데 그래야 우리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제대로 싸우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당 외부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 윤어게인 절연하라고 하는데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윤어게인이란 실체,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과 절연하라는 의미는 뭐죠? 결국에는 뭡니까? 윤어게인이란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와 관련해서 두려울 게 없다면 그것이 소수의 입장이고 특별히 반론이 없다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장도혁 대표 체제가 지금 당원이 110만이 넘어섰는데 47.7%가 장도혁 대표 때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국민들이 당원들이 원한다는 거죠. 지금 2030들이요. 굉장히 지금 586 세대 이제 586도 아니죠. 50대 80년생 60년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686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심, 적개심 왜냐?
취업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단물 다 빨아먹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것만 다 가져간다. 집도 못 사게 하고 취업도 안 되게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그 적개심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표출해 주는 게 지금의 장동혁 대표라는 거죠. 그리고 원칙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정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당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못마땅하니까 TV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거 언론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그것은 보수가 정통으로 살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앞서서 민주당 내부가 분파됐다고 했죠? 자, 이 반 이재명, 뉴 이재명파 그리고 반 이재명, 정청래,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막 우리는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야말로 그동안 시장으로서 성과 낸 거 있습니까? 본인이 제대로 잘 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일이나 잘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잘 되고 그래 당이 잘 돼야 본인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입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요.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다주택자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얘기해서 그럼 이재명 너도 분당 아파트 팔아라 했더니 나는 청와대 잠깐 들어온 거니까 괜찮다. 분당 아파트 안 팔아도 된다. 알고 보니까 그 분당 아파트가 이재명 나갈 때쯤 되면 재건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도 이유가 있는데 국민들은 이유가 없겠느냐 하니까 느닷없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가지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 다주택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주택에 대해서 살 수 있으면 사라는 게 이게 시장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주자 이런 원리인데 자기들이 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는 팔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장동혁 대표를 또 이 주택이 6채가 있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 집 여러분 다 아시죠? 6개 다 합쳐도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하나만큼도 돈이 안 나오는 그런 시골에 있는 어머니 모시는 집 그런 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이재명 너 집 팔아서 너도 주식해라. 그리고 너 1주택자 그거 실거주 아니니까 당장 팔아라.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 올라갔다, 경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분석 기사, 심지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오마이뉴스의 분석 기사가 코스피 5천인데 반도체 호황 그늘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위기. 정권이 교체되고 코스피 5천을 돌파하면서 맞이한 설날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마이뉴스에서도 기사를 썼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집 팔아라. 이게 지금 먹힙니까? 그런데 다주택자한테 집 팔라고 하고는 그런데 살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면 누가 집을 삽니까? 금매 36억 원 내렸어요. 170억에서 36억 원 내려가지고 120 몇 억 됐어요.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그걸 누가 사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적토마의 해 올해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하나만 두드려 패서 이재명의 재판 재개까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민심을 모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관리 그냥 입법 관련해서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입법만 냈다. 국민의힘이 입법 그걸 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걸 내고 나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을 만들어서 가야지 그게 국민의힘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는 저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재명이 막가파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폭군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이 퍽퍽해지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는 들끓을 수밖에 없고
반 이재명파, 민주당 내부에 있는 반 이재명파도 자신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의 재판재개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면 분명히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비판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내부를 비판하고 싶은데 오늘은 설날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정말 희망찬 새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끝까지 한번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희망차게 싸우면 어떨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